새 식구의 행복과 안녕만을 바라던 제가 현재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제 예전 시누이 때문입니다. 제게 악연 같은 시누이는 결혼 전부터 별거 아닌 일들로 매번 저를 압박하더니 결혼 후에도 제 말이라면 하나부터 열까지 의심하고 걸고 넘어지는 탓에 저는 시댁 얘기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킬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그러한 배경과 시누이의 악랄함 때문에 이혼까지 당하고 현재 몹시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저의 실수로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사람이란 누구나 실수 한 번쯤 하기 마련인데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저를 이리 모르는 척하고 핍박하는 부분에 대해 억울한 심정입니다. 특히나 제 예전 시누이처럼 지독한 시누이에게 시달려왔던 것이 어쩌면 제 실수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혼에 제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이란 것이 그리 가벼운 것이 아닌데도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파경을 맞게 된 것이 과연 나 혼자만의 탓인가 궁금합니다. 이곳에서 익명의 사연들을 들어주신다기에 염치는 없지만 제 사연을 한번 보내볼게요. 생각해보면 시누이와는 전생에 악연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사사건건 부딪히곤 했습니다. 그건 모두 천성이 못되고 의심이 많은 시누이의 모난 성격 때문이겠죠. 사실 시누이만 아니라면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애초에 남편의 성격 덕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모난 시누이와 달리 남편의 성격은 참 순하고 여유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남편의 성격은 그랬었죠.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당시 그렇게 연애할 생각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려운 집안 환경 탓에 학창시절에는 공부하기 바빴고 졸업해서는 곧장 취업해서 집에 생활비 가져다 주기 바빴습니다. 그러니 제게 연애라는 것은 사치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저도 사람이다 보니 좋은 인연을 기대해보기도 했지만 사실 제 남편은 그런 저의 기대에 그리 미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작지는 않지만 크지도 않은 적당한 키에 인물도 그리 툭출나지도 않았고 저보다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남편은 여자를 모르고 일만 열심히 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죠. 남들처럼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졸업하고 이직 한 번 없이 성실히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경험은 별로 없는지 첫 만남부터 제게 말 한마디 제대로 붙여본 적이 없었고 나이에 비해 쑥스러움이 많은 듯 보였습니다. 남편의 첫인상은 기억에 남는 것 별로 없이 묻어냈었어요. 사실 이래저래 여유가 없던 저는 연애도 사치라 생각해 아무나 하고 만나고 싶지 않았고 평범해 보이는 남편은 제 선택지를 벗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남편이 나보다 잘난 것 없다고 생각했지만 만나면서 알게 된 남편의 성품은 참 온화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늘 변함없이 성실하고 착한 성품이 남편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사실 저보다는 남편이 저를 더 좋아해주고 아껴주었던 것 같네요. 저도 남편이 좋아서 연애를 시작한 것은 맞지만 우리 사이의 결정권자는 항상 저였으니까요. 남편은 사소한 것부터 두 사람 사이의 모든 일에 제 의견을 더 존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저도 그런 남편의 모습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았어요. 남자들이야 처음엔 잘해주다가 금세 마음이 바뀐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남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게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점점 믿음과 애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분명 만나기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남편과 결혼 생각은 그리 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알게 되는 남편의 진가에 저는 점점 그 사람과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 결혼 생활을 얘기하는 자리에 저희 집안 사정까지 밝히고 싶지는 않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저는 여유가 없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첫째였던 저는 일찍 철이 들어야 했고 스스로 노력만으로 힘겹게 대학을 나오고
제가 힘들게 번 돈은 모두 식구들 생활비에 써야 했습니다. 그런 환경 탓에 저는 결혼이나 연애를 쉽게 생각할 수 없었고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는 손해보지 않게 항상 한 발짝 뒤에 서 있었어요. 집안 환경으로 남들에게 동정을 바라고 싶지는 않지만 제 스스로는 제가 참 안타깝고 가여운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혼자만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집이 어려웠던 것은 부모님의 건강 때문도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은 평생 병을 달고 사셨고 저는 성인이 된 뒤로 저는 어린 동생 대신 혼자 간병해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그 모든 짐을 혼자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입원을 하시면서 집에 돈을 버는 사람은 저 혼자였고 제 월급으로는 식구들 생활비 대기에도 모자란 탓에 저는 결국 카드 빚까지 지어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여 기댈 곳 하나 없던 제게 다가와준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겐 은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버는 돈으로 부족한 탓에 병원비는 이미 잔뜩 밀려 있었고 그것 막느라 카드값까지 밀려 신용도가 점점 떨어지던 저는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심정이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동생이 집안 사정 때문에 아르바이트라도 하겠다 나섰지만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의 동생을 일터로 내몰 수는 없다 싶었고 동생에게는 자세한 사정을 숨긴 채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과 저는 2년쯤 만났던 시기였고 남들이 보기에도 그리 가벼운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저와 빨리 결혼을 하고 싶은 눈치였지만 당장 결혼이 어려운 제 사정을 배려해 묵묵히 기다려주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저는 남편에게만큼은 제 사정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벌써 연애 기간도 점점 길어지고 서로 나이도 먹어가는데 결혼을 서두르지 못하는 내 사정 정도는 그 사람도 알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했어요. 민준씨, 나랑 결혼하고 싶어하는 거 알아. 근데 솔직히 지금 내 사정이 이래서 당장 몇 년 안에 결혼은 무리일 것 같아. 애초에 나 같은 건 연애를 하면 안 됐었나 싶어. 나 때문에 괜히 민준씨까지 힘들게 해서 미안해. 내가 소연이 네 사정 모르고 만난 것도 아니고 나는 오히려 너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 언제까지 혼자 감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와줄게. 응? 제가 혹시라도 남편이 나를 도와줬으면 싶어 말한 것은 아니었지만 정말 고맙고 미안하게도 남편은 저의 밀린 병원비와 카드값을 모두 갚아주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돈을 얼마나 모아뒀는지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남편의 집안 환경이나 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 집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는 것은 내심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남편의 그 여유를 탐낸 적은 없었어요. 남편이 저를 위해 제 카드값이나 부모님 병원비를 대신 해결해 주기를 바란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나를 위해 그런 노력을 해주었고 그 일로 한 번도 제게 부담을 지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 이유였던 것 같아요. 세상에 기댈 곳 없던 내게 나를 위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대검는 호의를 보여준 남편에게 저는 깊은 애정을 느꼈고 저는 남편의 그 순수한 마음이 고마워서라도 남편과 끝까지 함께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저를 도와준 덕분에 저는 신용불량은 면할 수 있었지만 한 번 떨어진 신용이 그리 쉽게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당장 카드 하나 만들기도 어려운 처지가 되었죠. 하지만 남편과 평생의 동반을 결심한 저는 남편과의 결혼을 서두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도 어느 정도 괜찮아지셨고 남편이 그렇게까지 도와줬는데 더 이상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당시 모아놓은 돈도 없고 신용도 낮은 상태라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아니었는데 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던 남편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이미 남편을 누구보다 믿고 있던 저는 남편만 믿고 결혼을 준비하기로 했죠.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던 날
신우를 처음 보고 저는 몹시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사람을 뼛속까지 훑는 듯한 눈빛으로 샅샅이 훑어보며 시부모님도 가만히 계시는 와중에 저에게 온갖 질문을 다 해대더군요. 학교는 괜찮은데 나온 것 같은데 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 정도면 대기업 노려볼 수 있지 않았어요? 자기가 마치 면접관인 양 제게 이런저런 질문을 해대는 통에 저는 몹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제가 취업 준비를 오래 할 수 없어서 합격한 곳에 바로 입시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복지도 좋고 월급도 괜찮은 편이에요. 내가 왜 처음 본 남편 여동생에게 그런 대답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었지만 앞으로 식구가 될 사이였기에 저는 나름의 성의를 보였어요. 하지만 예비 신우이의 질문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신우이는 뭐가 궁금한 건지, 저희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부모님의 노후 준비는 되어 있는지, 제가 무엇보다 컴플렉스로 생각하는 저희 친정에 대한 질문을 무수히 쏟아내며 시부모님 앞에서 제 체면을 깎아놓기 시작했습니다. 말하기가 불편해서 제가 선뜻 말을 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는 것을 잡아내며 끝까지 얘기를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남편이 옆에서 적당히 하라 말하지 않았으며 저희 집 집문서까지 내어보이라고 했을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때 아가씨라는 여자가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시부모님을 닮은 건지 두 분은 제게 별다른 말씀 없이 결혼 준비를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셨고 덕분에 저는 안심을 하고 남편과 결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첫 만남에 신우이의 집요함을 알아챈 저는 되도록 신우이와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신우이는 결혼 준비를 도와주겠다는 이유로 저와 남편을 따라다녔고 심지어 시어머님과 혼수를 보러 다니는 것을 따라오며 저를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혼수를 준비할 여유도 없던 제 사정을 배려한 남편은 결혼 준비 기간 동안 제게 남편의 카드를 쥐어주었고 저는 고마운 남편 덕분에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 카드로 혼수를 마련하고 있었죠. 물론 결혼하고는 저도 생활비에 많은 기여를 할 작정이었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내 돈 한 푼 쓰지 못하고 남편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제 스스로도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시어머니를 따라 나온 신우이가 제가 남편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보고 말았어요. 잠깐, 지금 그거 오빠 카드 아니에요? 네? 아니요, 제 거예요. 아니, 카드에 오빠 이름인 것 같던데? 줘봐요. 그 잠깐 사이에 그걸 어떻게 본 건지 신우이는 다짜고짜 제 카드를 뺏어갔고 자기 오빠의 명의인 것을 보고 시어머니 들으라며 큰 소리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왜 오빠 카드를 쓰고 있어요? 그럼 여태 오빠 돈으로 결혼 준비한 거예요? 아가씨, 그게 아니고 제가 사정이 있어서요. 무슨 사정인데요? 그 사정을 얘기해달라니까요. 당황한 저는 순간 상황을 수습하려다 더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카드가 없어서 오빠 카드 빌려 쓰는 거예요. 돈은 제가 내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보통이면 적당히 넘어갈 만한 일인데도 신우이는 악착같이 제 치부를 들춰내려 야단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언니 카드 못 만들어요? 신용에 무슨 문제 있는 거예요? 아니 멀쩡히 직업 있는 20대 여자가 카드 못 만들 일이 뭐가 있어요? 요즘에는 학생들도 카드 만들어 준다는데 설마 언니 뭐 빚이라도 졌어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사정이 좀 있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제 개인 사정까지 왜 알려줘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끈질긴 신우이 때문에 결국 제 치부를 제 입으로 밝히게 되었습니다. 신우이는 그 일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더니 결국 제가 카드 빚을 졌고 남편이 제 빚을 대신 갚아주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가 시댁에 큰 빚이라도 진 죄인 마냥 대하더군요. 남편이 대신 갚아준 병원비며 카드값을 입 싹 닫지 말고 결혼하고 차차 다 갚으라면서 말이에요. 아마 신우이는 이미 그때부터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선을 긋고
척을 지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에게는 고마워야 하는 게 맞지만 가족들 사이에 그렇게까지 선을 긋는 게 맞는 거라 생각하시나요? 신우이는 끝까지 나를 망신주고 싶었던 모양인지 제 신용에 문제 있다는 사실을 가족들 앞에 공개하고 싶어 했습니다. 카드를 못 만들 정도면 심각한 상황 아니냐고요. 그리고 오빠한테 돈 갚는지 안 갚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설마 결혼하고도 오빠 돈 빌려다 입 닫을 건 아니죠? 언니가 떳떳하다면 신용정보 조회해서 가족들 앞에 보여줘요. 솔직히 지금 상황에 저희 부모님이나 저나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가족이 될 사이니까 더더욱 그냥 넘어가선 안 되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식구들 앞에서 내 신용정보까지 내보이라 그러는 건지 저는 신우이가 나를 망신주고 싶어 한다고 밖에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자기 오빠랑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고 싶어서 빌미를 만드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 일은 남편과 시부모님의 만류로 결국 넘어가게 되었지만 신우이는 그 뒤로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제 소비에 대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나를 만날 때마다 남편이 갚아준 돈은 잘 갚고 있냐며 저를 남편에게 빚진 사람 취급했고 제가 시댁 식구들과 외식하고 계산이라도 하려고 하면 돈의 출처에 대해 캐물어댔습니다. 오빠가 사는 거예요? 언니가 사는 거예요? 저번에 언니가 사겠다고 했으니까 이건 언니가 사는 거죠? 언니한테 잘 먹었다고 하면 되는 거죠? 또 옛날처럼 오빠 카드 긁지 말고 떳떳하게 언니가 내세요. 그래야 얻어먹는 사람도 떳떳하게 감사 인사를 하죠. 애초에 남편에게 도움받은 내가 죄인이라면 죄인이겠지만 그 일은 어디까지나 오로지 남편의 능력 안에서 남편의 자발로 이루어진 일인데 신우이는 남편 돈이 시댁 돈이라 생각하는 건지 제가 시댁에 빚진 것처럼 말을 하며 매번 뼈있는 말로 저를 주눅들게 만들었습니다. 괜히 자격지심을 느끼게 만들었죠. 그 전까지는 남편의 순수한 도움과 배려에 고마운 마음뿐이었는데 신우이가 매번 그렇게 나올 때마다 저는 계속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시댁과도 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받은 게 있으니 그만큼 베푸르라는 소린지 신우이는 시댁 일이라면 시어머님보다 앞장서서 제게 연락을 취했고 저는 매번 신우이 등살의 눈치를 보며 시집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시부모님 생신이나 기념일마다 일주일 전부터 독촉전화하듯이 전화하며 이번 생신은 어떻게 치를 것이냐, 선물은 뭐 할 것이냐, 식당은 어디로 예약을 해라 말하며 매번 제 속을 뒤집었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나서지 않아도 알아서 했을 텐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좋은 마음도 사라지기 마련 아닌가요? 신우이는 자기가 야무진 줄 아는 건지 어디 나서지 않는 법이 없었습니다. 매번 손이 사람인 제게 이것저것 시키고 제 앞에서 말조심하는 법이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야 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신용정보 공개하라 그러더니 돈 문제 말고도 항상 저를 무시하곤 했습니다. 신우는 공명정대한 척하며 항상 제게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친정에 용돈을 드리는 것을 알고 친정이 용돈 가져다 줄 거면 시댁에도 똑같이 하라며 저를 친정에 돈 퍼다 주는 아나무인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친정에 용돈을 드리는 것은 맞지만 이전에 생활비 가져다 드린 것에 비하면 그리 큰 돈은 아니고 남편도 제 월급으로 그러는 건 아무 불만이 없었어요. 저도 여유가 더 있었으면 시댁에 챙겨드리면 좋았겠지만 사실 시댁은 상당히 여유가 있는 집안이라 저희가 용돈 같은 거 드리지 않아도 두 분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심지어 가끔 어렵게 챙겨드려도 되려 돌려주시는 분들이니 저희가 굳이 시댁에까지 돈을 보낼 이유는 없다 생각했어요. 그런 신우이는 시부모님께 용돈이라도 한번 쥐어드렸나 싶더군요. 오히려 시댁에 도움받은 것은 신우이였으면서 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시댁 돈을 받아다 저희 친정에 주는 것도 아닌데 신우이는 자기가 무슨 상관인 건지 저희 부모님이 노후 준비도 못해 자식들에게 손 벌린다며 한심한 사람처럼 여기는 듯 했습니다. 언니, 저번에 용돈 얘기도 그렇고 언니는 자식된 도리는 친정에만 하는 것 같은데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시댁에도 신경 좀 써요.
돈이 어려우면 성이라도 보이던가요. 먼저 연락도 한 번 안 하면서 명절에도 잠깐 와서 엉덩이만 붙이고 나가버리고 게다가 우리 집 좋은 선물 들어온 거 친정이 다 들고 가면서 그렇게 성의 없이 나오는 거 좀 염치 없다 생각하지 않아요? 아가씨, 말이 좀 심한 것 같네요. 내가 언제 시댁에 뭐 못한 거 있어요? 나는 아가씨 일하는 동안 어머님도 와서 명절 음식 다 차렸고 나도 할 만큼 해서 친정 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친정에도 못 가고 명절 내내 시댁에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니, 여기는 하루 있다가 친정은 며칠이나 있는다면서요? 오빠가 주말까지 처가댁에 있어야 한다 그러던데 솔직히 오빠 불편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오빠가 불편하대요? 오빠가 괜찮다는데 왜 아가씨가 난리예요?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신우이는 매번 제게만 몇